지난주 북악산, 인왕산, 안산을 종주할 때 인왕산 기차바위에 들려 간식도 먹고 쉬다가 왔었습니다. 기차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서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리로 가면 북한산 둘레길과 만나게 되는 건지 궁금했었지만 원래의 목적지가 아니었으므로 다음으로 미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일주일이 지난 오늘 북한산 향로봉에서 기차바위로 이어지는 성곽을 따라 미뤄놓았던 그 길을 온전히 걷고 왔습니다. 지난밤 사이 가벼운 비가 내려 공기는 평소보다 상쾌했고 나무들마다 어린 잎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광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구기터널 입구까지 곧장 걸어 올라가니 구기터널 바로 앞에 각황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고즈넉한 그 길 끝에 각황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 드문 아담하고 소박한 절집이었습니다. 각황사 뒤로 등산길이 나 있을 법도 했지만 아무 안내 표시도 없었고 내 발자국 소리가 스님 연불에 방해가 되지나 않을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고요했어 살그머니 발소리를 죽여 올라왔던 길 400여 미터를 되돌아 내려와 이정표가 가리키는 향로봉 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향로봉으로 오르는 길목 몇 구간은 계단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구간은 아직 사람들 손이 가지 않아 방향 찾기가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몇 번씩 길을 잃었다가 희미한 사람 발자취를 겨우 더듬어 오르니 능선 즈음에서 등산로를 만날 수 있었는데 향로봉에서 탕춘대성까지 성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군데군데 허물어져 가는 성곽 곳곳에는 대나무 목책이 설치되어 등산객들 접근을 막고 있었는데 그 길의 끝자락은 상명대학교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상명대학교를 왼쪽에 끼고 내려오니 바로 건너편에 인왕산이 보이긴 하는데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스마트폰 지도를 봐가며 어림짐작으로 내려오다 보니 세검정 아래 홍제천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홍제천을 건너 세검정 쪽으로 올라갈까 하다가 지도를 보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인왕산 기차바위로 올라가는 등산길이 있을 것 같아서 홍제천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다가 내부순환로 고가 아래를 지나 북악배수지로 올라가는 아스팔트 오르막길 입구에서 인왕산 둘레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오르막을 오르니 북악배수지 정문 앞에 오른쪽으로 계단길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200m쯤 오르다 만난 영춘 약수터에서 시원한 약수를 배불리 마시고 정자에 누워 잠시 잠을 자다 깼는데 꿀보다 더 단 잠이었습니다. 인왕산이 별로 높은 산은 아니라서 용천 약수터에서 조금만 더 오르니 기차바위와 정상이 가깝게 다가섭니다. 왼쪽 오르막길로 잠시 더 오른 갈림길에 이정표가 서 있는데 왼쪽으로는 세검정이 1.5km, 오른쪽 기차바위는 180m가 남았다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차바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다녀갔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아래 있다는 개미마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여 기차바위를 끝까지 다시 가보는 것 대신에 개미마을 이정표를 따라서 나무 계단길로 내려왔습니다. 개미마을의 집들은 징개축도 못하고 왜 그렇게 낡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했는데 오랜 옛날 달동네에 김민가처럼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아래쪽 앞에 단지들과 대비되어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오래 살았어도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서로 동떨어진 먼 지역들인 줄로만 여겨졌었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인왕산 능선을 종주하면서 내려다보니 인왕산을 사이에 두고 능선을 따라 나뉘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동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산들을 구석구석 품고 있는 서울은 정말 축복받은 삶터입니다.